네, 블로그 상위 노출을 왜 하려고 할까요? 상위 노출이 돼야 내가 쓴 글을 보고 문의가 옵니다. 자, 근데 오늘 블로그를 만약에 시작한다. 내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때까지 오랜 기간 블로그를 했었어도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왜 상위 노출이 됐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위 노출의 기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블로그 지수, 그리고 글에 대한 점수, 최신성, 반응도, 이 네 군데의 각각의 점수 배정이 있습니다. 이 배점들이 모여서 종합 점수가 나오는데 그 종합 점수로 1등부터 22, 뭐 30위까지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네 개에 대한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블로그 지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저품질이죠. 저품질 블로그. 자, 그 다음에 블로그는요, 기본적으로 준최적화 블로그가 있고 최적화 블로그가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파워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준최 블로그도 레벨이 있어요. 준최 1에서 7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가 있죠. 최적화 블로그가 1에서 3까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최적 1.5라는 NB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NB 블로그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은 얘기 드리지 않고 우선 상위 노출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준최 2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체 2가 기본적인 지수이고 내가 블로그를 좀 꽤 운영을 했다. 그리고 좀 노출도 잘 되고 방문자도 좀 들어온다. 그러면 준체 5 정도까지 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웬만하면 상위 노출을 잘 시킨다. 그러면 준체 7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블로그 지수는요. 기본적인 점수가 고정돼 있어요. 그 고정되어 있는 점수를 우리는 C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랭크라는 점수가 다 배점이 돼 있어요. 이 C랭크를 올리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C랭크 점수와 그 다음에는 글에 대한 점수입니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도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서 배점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유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적인 키워드, 그리고 불법적인 키워드입니다. 내가 그냥 보통 글을 쓸 때는 마이너스 당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상업적인 단어, 이 안에는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부동산도 상업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뭐 최고, 뭐 100%, 뭐 가장, 제일, 과장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상업 키워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불법적인 키워드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겁니다. 뭐 마약, 문신, 그리고 뭐 19금 단어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불법적인 키워드예요. 불법적인 키워드는 내 글에 대한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요. 상업적인 것도 깎아먹긴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거 없고 불법적인 거 없고 오로지 그냥 주는 정보만 올렸을 때는 글에 대한 점수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자, 최신성은 뭘까요? 최신성은 말 그대로 최근에 올린 글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 뭐, 땡땡 지역, 뭐, 고기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전에 올린 글이 있고, 어제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어제 올린 글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죠? 1년 전에 올린 거는 그 집이 폐업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신성은 그 글에 대한 신뢰예요.
자, 최신성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만약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 최신성은 최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총 종합 점수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글들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반응도를 볼까요? 이 반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도는 뭐냐면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뭐 좋아요도 눌리고 댓글도 달리고 스크랩이라고 하죠. 공유. 내 글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네이버 봇은 자동으로 이 글에 대한 점수도 그렇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야, 얼마큼 글이 좋으면 너 글을 가져갈까? 그리고 너 글에 대한 댓글, 좋아요, 이런 반응도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점수를 꽤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스크랩 관련돼서 뭐 점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반응도에 대한 로직은 들어가요. 내 글을 그래서 서로 스크랩을 해가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품앗이라고 하죠. 일명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블로그 지수, 글에 대한 점수, 최신성, 반응도 이 종합 점수로서 상위 노출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글에 대해서 내가 글을 한번 올렸을 때 종합 점수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결국에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경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종합 점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경쟁자의 종합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경쟁을 하는데 키워드별로 당연히 경쟁도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홍대 사무실 임대 이 키워드를 내가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둔 1등, 2등, 3등, 1페이지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종합 점수, 즉 지수를 알면 돼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누가 상위 노출을 잡아놨는지. 자, 그리고 나의 지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지수가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글을 다 써놓고 내 거 노출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와 잡을 수 없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블로그를 처음 이렇게 듣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블로그 지수에는 준최 블로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최적화 블로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홍대 사무실 임대를 내가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트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면 최적 블로그 1등이 최적, 2등도 최적, 3등도 최적 다 최적화 블로그가 잡아 있으면 준최 블로그는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가 준최 블로그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준최 5, 준최 6, 준최 4 이렇게 있어요. 네,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면 준최2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내가 준최2면 준최 4, 5, 6이라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준최끼리의 경쟁은 낮아요, 경쟁도가. 내가 준최2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블로그 지수가 아까 제가 C랭크 얘기 드렸죠. 이 C랭크 가지고 준체 2, 3, 4, 준체 2, 3, 4, 5, 6, 7 전부 다 C랭크 점수가 다릅니다. 자, 근데 준체 1에서 뭐 준체 6까지는 기본 베이스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최적 1이 되는 순간 기본 베이스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준체 블로그를 글 잘 쓰고 오늘 올리고 반응도가 좋아도 이거를 다 해도 최적화 블로그의 기본 점수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야. 이런 원리로서 내가 준체면 최적화를 잡을 수 없구나. 그럼 그거는 포스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너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고, 너 블로그 지금 지수도 낮으면 검색량 낮은 거, 그런 거 포스팅을 해야 돼. 검색량 높은 거는 너가 잡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 카더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듣고 맹신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러면 성과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검색량이 낮은 걸 해야 된다. 자, 검색량이 낮은데 최적화 블로그들이 다 잡아놨어요. 노출돼요? 안 돼요. 반대로 검색량이 엄청 높아요. 막 한 달에 막 5천 이래요. 5천, 뭐 9천 막 이래요. 근데 이걸 잡아둔 사람의 지수가 전부 다 준최예요. 내가 준최면 잡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우리는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이 황금 키워드만 별도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매가 일어나니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지수,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경쟁을 알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잡을 수 없는 키워드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차피 노출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키워드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고 실제로 최적화 블로그를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준최 블로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 자,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 쓰는 것과 반응도만 챙기면 됩니다. 최신성은 알아서 따라오겠죠? 블로그 지수는 C랭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C랭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면, C랭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C랭크는요, 네이버에서 한 7년, 8년 전부터 밀어주던 겁니다. 이 로직이 적용이 되고, 최근에도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C랭크 블로그를 밀어줄 거다. 그 C랭크는 뭐냐면요, 바로 전문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문성은 뭐냐?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거인지 전문성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글을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C랭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 일상도 같이 올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상은 홍보가 아닌데 일상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을 올리는 순간 C랭크 점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C랭크 점수가. 그래서 일상은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일상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내가 이 비즈니스적으로 부동산에서 블로그를 하는데 일상을 올려도 된다? 그거는 아직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겁니다. 일상은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를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걸 계속 올려야 C랭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로직 업데이트가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될 때 기존에 했었던 그 모든 게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 관련된 경제 비즈니스 키워드를 계속 올리면서 C랭크를 꾸준히 조금씩 올리고 계셔라. 그리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상업적인 키워드, 불법적인 키워드를 쓰지 마셔라. 최신성은 넘어가고요. 반응도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공감 댓글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띡 올려두면 누가 와서 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추가하고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 이런 걸 눌러주면요. 그 사람도 같이 내 글에 반응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셔야 돼요. 초반에는. 적어도 120명까지는 이웃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서 상위 노출하는 하나의 틀이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한번 내 지수를 확인하는 걸 알고 싶다. 자, 그럴 때는요. 자, 저는 여기 이 블로그 연구소라는 틀을 쓰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나는 이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러면 포스팅을 하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순위가 뜨죠.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지수가. 옆에 보시면 발행일이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최신성 점수고요. 이 신뢰도가 아까 얘기 드렸던 C랭크 점수입니다. 블로그 기본 점수죠. 준최 6과 제 최적이랑 기본 점수 베이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 준체 2, 4, 5, 요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종합 점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준체 2인데도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최신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뭐 홍대 사무실 임대라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먼저 글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이게 1페이지에 뜨는 건데 지금 1등, 2등은 최적 블로그, 나머지는 준체예요. 자, 발행일이 1일, 7일, 7일이죠. 내가 만약에 준체 블로그 한 3, 4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블로그 진단에서 나의 블로그 아이디를 누르면 나의 지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5월 달에 핫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만약에 내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포스팅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 검색량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최적이 거의 다 잡아놨어요. 중간에 낀 게 준최 7입니다. 이 파란 색깔은 인플루언서예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준최 5.5가 들어갔죠? 이거는 저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려요. 자, 파란 색깔 보면 인플루언서예요. 이 인플루언서는 또 추가적인 점수가 또 있습니다. 딱 보고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포스팅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어차피 노출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글, 준체 3, 준체 4가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포스팅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올려놨던 글이네요. 자, 내 지수를 알고 상대의 지수를 알고 그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를 알면 상위 노출을 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상위 노출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 드렸어요. 블로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총 60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제가 블로그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